여러 가지 그 내용 중에서 카이 제곱과 군집은 이미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카이 제곱 통계 기법과 이 군집, 엄밀히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카이 제곱 분포인데 이 카이 제곱 분포와 군집 기법을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 보고 계신 데이터는 역시나 실제 커머스의 데이터입니다. 자, 이 데이터는 이제 외부 해외몰 데이터고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강의를 또 준비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 중에서 이제 실제로 어떤 문제보다 어떤 가설을 세우는 내용들은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에 따라서 기무가설과 연구가설을 세우는 것, 이것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우선 이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맨체스터 쇼핑몰의 반품 고객은 다음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수 주문 고객 20%, 일반 주문 고객 20%, 그리고 이벤트성 주문 고객 6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자, 귀무가설은 당연히 변화가 없는 부분들이니까 이게 맞다가 당연히 기존 가설이 되겠고요. 이게 틀리다, 이 비율이 다르다라는 것이 연구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카이 제곱과 군집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도수 교차포, 이 도수 분포표라고 불리는 것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데이터로 간단하게 만든 내용이에요. 요거는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밑에서 저희가 그 빈도 교차표 요거를 이제 직접 저희가 만들어 볼 거니까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문제에서요, 이 데이터셋 중에 우수 고객하고 일반 고객하고 이벤트성 주문 고객을 우리가 이미 나누어 써야 했습니다. 데이터셋에 보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RDBMS나 뭐 클라우드나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서 사실 저희가 데이터를 대부분 추출해 오죠. 웨어하우스도 마찬가지고요. 추출해 올 때는요, 사실 이미 원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우수, 일반, 이벤트성 이런 부분들을 나눠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해서 넣어줘야지, 아예 그 데이터가 수집된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저희가 뽑을 수는 없다는 것 명심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후처리를 해야겠죠? 우리가 그러면 DB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없으니까요. 처리를 어떻게 볼까요? 저는 일단 이렇게 사용을 해봤어요. 지금 이 데이터셋을 보면 여러 가지 피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여러 가지 피처가 있죠. 여기 텍스트, 이 명목형으로 이루어진 내용들도 있고요. 이 부분들 역시 수치로 활용할 수는 있는데 제가 지금 영상 촬영을 진행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수치로 이루어진 amount, 그 다음에 profit, 그 다음에 수량, 이렇게 세 가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죠? 세 가지 수치를 넣고요. 이제 클러스터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쭉쭉쭉쭉쭉쭉쭉쭉쭉 만들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제가 이제 크게 고객 집단을 저희 몇 개 하기로 했죠? 3개 하기로 했죠? 3개로 만들었고, 랜덤 값을, 지금, 제가 이제 랜덤 값을 이제 활용을 할 거고, 자, 그리고 학습하고 예측하고 뽑아주는데, 이미 학습이 됐죠?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유니크 값 제가 뽑아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요렇게 구성하게 되면요. 자,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저 데이터 프레임 안에 이 클러스터 넘버스라는 컬럼을 추가해주고 이 컬럼에 우리가 이 군집을 활용해서 이 클러스터링 기법을 활용해서 만든 군집 번호를 삽입을 해줍니다. 자, 그럼 정상적으로 여기 1, 0, 0, 0, 0, 0 끝에 또 1, 2, 1, 0, 0, 0 이렇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요거 이렇게 뽑아보면요. 0이 굉장히 많고요. 1200명이 넘죠? 그러면 이게 전체가 1500명 정도니까 대략 한 200, 1200 정도? 그리고 이게 실제로 한 10명, 2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요건 시각화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봤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매핑을 해보면 좋을까요? 여기가 우수 고객일 거고 여기가 일반 고객일 거고 여기가 이벤트성 고객일 거예요. 저는 이걸 어떤 기준으로 나눴을까요? 제가 어떻게 겁도 없이 이렇게 함부로 선언을 해버렸을까요? 저는 제 기준에 맞춰서 하나를 세팅을 했어요. 자, 이 밑에 보면요. 이 기준인데요. 요거 한번 저희가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 밑에 싹 주석 처리하고 요거 한번 찍어볼게요. 이게 뭐냐면 데이터 프레임의 클러스터 넘버가 2고 1이고 0인데 수량으로 봤을 때요. 뭐 저는 수량을 썼는데 사실 여기 프로핏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다양한 값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프로핏을 넣어도 결과는 현재 데이터셋 기준으로는 동일합니다. 자, 일단 제가 자, 퀀티티를 이렇게 넣어서 수량을 봤더니 자, 여기가 7, 여기가 4.8, 여기가 3.4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랑 수량 평균을 보면요. 한 번 결제를 할 때 평균적으로 여기는 3건 정도로 구매를 했고요. 여기는 4건, 여기는 7건 정도를 구매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재 기준의 이 데이터 셋, 요 2번, 1번, 0번으로 기준된 저 데이터 셋들을, 저 분리된 데이터 셋들을 가지고 어떤 특정 변수의 평균 값으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여기가 가설대로 따르면 20% 반품, 20% 반품률, 여기가 60% 반품률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좀 보려면요. 처리를 좀 해줘야 돼요. 자, 이 내용이거든요. 그 프로핏 값이라는 게 이제 이익 값이잖아요. 실제로 이익 값. 이 이익 값이 0 이하로 떨어지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근데 말이 되게 만들려면 0 이하는 반품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그 이제 CRM 운영 프로그램에서도 솔루션에서도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처리를 뭐 간혹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0보다 낮다면 이 값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반품 접수라는 컬럼을 하나 만들어주고 1500번이죠? 이거 실제로 1500번입니다. 1500번을 돌 겁니다. 만약에 이 프로핏 에 해당하는 i번째 값의 값이요 0보다 작으면 1을 넣을 거고요. 반품한 거고요. 0을 넣으면 반품하지 않았음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0을 넣을 겁니다. 데이터 프레임 실행. 자, 그러면은 지금 마이너스 때는 보신 것처럼 11111이 들어가 있죠. 클러스터 넘버가 0번, 1번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이 밑에 같은 경우에는 전부 0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다 플러스 양수값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저희가 진행해야 될 건 뭐냐면요.
데이터를 원하는 형태로 만들었다면 이 빈도 교차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해석해서 빈도가 교차해서 나타나는 표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이쪽 그 인덱스 축과 이쪽 컬럼 축을 지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값을 넣어줍니다. 인덱스 축에는 반품 접수, 0이면 반품 안 했고 1이면 반품했습니다고, 이 클러스터 넘버는 요 같은 경우에는 0번, 이벤트성 고객 1번, 일반 고객 2번, 우수 고객입니다. 자, 지금 값을 보면 이렇게 1200명, 200명, 22명,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반품한 고객이 500명 정도 되네요. 예, 일반 쇼핑몰 같은 경우 이제 500명 정도면 차라리 이제 사업을 좀 다시 생각해 보는 게 맞죠. 이 반품에 대해서 이 좀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기대도수라는 거를 찾아볼 거예요. 기대도수, 기대하는 도수, 유형, 이 도수 값들을 찾아낼 겁니다.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이 미리 보셨는데 도수 값을 찾아볼 겁니다. 어떤 특정 기준, 값들의 어떤 도수, 기준점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다. 기대하는 기준점들을 찾아보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관측된 도수부터 찾아야겠죠. 이 빈도 교차표에서 우리가 뽑아낼 게 어디? 여기. 반품 접수한 사람들만 뽑을 거고요. 여기는 안 뽑는 게 당연하죠. 이건 전체 값이니까요. 뽑아주고 요거를 관측된 도수라고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존에 알려졌던 이 비율이 있죠. 순차적으로 여기 이벤트성 고객, 이벤트 한번 한다 하면은 이벤트 때문에 결제하는 고객들, 그래서 반품이 60%를 차지하는 0.6, 0.2, 0.2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기존에 알려진 유형별 비율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관측된 수치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카운트 값이에요. 여기 이 값을 더해준 것 뿐입니다. 여기 503, 여기 관측된 수치 503. 자, 그리고 이제 기대주수를 계산할 건데, 관측된 수치가 있어요. 503개예요. 그리고 이 비율이 있죠. 이 비율 단위로 기준점을 만들어서 잘라냈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0.2, 0.2, 0.6이죠. 자, 기준이 301, 106, 100.6, 100, 100, 301.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기대도수와 이 관측된 도수를 실제로 넣어서 우리가 이제 이 카이 제곱을 활용해서 분류를 해볼 거예요. 분류를 해서 나온 통계값, 이 통계값과 유의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귀무가설 혹은 연구가설을 본격적으로 채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저희가 T 검정을 했었는데 이 T 검정이라는 부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167이죠. 이거는 면적이에요.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요 양끝입니다. 양끝이 마이너스 167 플러스 167. 그리고 요 P밸류는 이 확률이 되는 부분이죠. 이 선이죠, 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해볼게요. 유의 확률을 이제 95%로 잡을 거니까 1에 마이너스 0.05죠. 그러면 95%가 되고요.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기존 유의 확률이 만약에 기존에 갖고 있던 이 유의 확률이요, 기존 유의 확률보다 자,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카이 제곱 분포를 활용해서 나온
p-밸류 값이 기준 유의 확률보다 작으면 연구가설을 채택하고 크면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했는데 지금 귀무가설이 채택됐죠? 그럼 실제로 지금 종 모양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값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지금 이 중앙에 있다. 네. 네. 자, 그러면 다시 맨 위로 올라가 볼게요. 통계치는 귀무가설을 말하고 있어요. 반품 접수 고객 유형은 우수 주문 고객 20%, 일반 주문 고객 20%, 이벤트성 주문 고객 60%가 맞다. 실제로 통계적인 수치로만 보면, 자, 제가 하는 기술 분석 계속 유의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술 분석에서 그러면 60%죠. 엄밀히 말해서 정확한 통계 수치로는 60%가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통계적인 수치는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실행안을 만들어 봐야겠죠. 자, 실행안을 만들려면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뭐 가령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수 주문 고객에게 아까 이거는 이제 사실 꼭지를 잡는 것이 사실 분석가들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저라면 이제 우수 주문 고객에 저 반품률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출 거고요. 예, 왜냐면 객단가 자체가 다르니까요. 여기 이 말은 즉 뭐냐면 이 이벤트성 주문 고객에 한 10명의 이 반품을 막는 것보다 여기서 한 명의 반품을 막는 것이 훨씬 더 금전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만 이제 이벤트성, 제가 이제 주문 고객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저는 여기다가 초점을 맞출 거고 이분들이 반품을 최대한 안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분들의 반품 유형을 먼저 분석을 해볼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다? EDA인 거죠. 왜 반품을 하는지 하나하나씩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술 분석에서 결론을 얻었다면 결론을 가지고 2차 가공을 할 때는요 무조건 삽질입니다. 네. 자, 이 우수 주문 고객 20%의 특징을 알아봐야겠죠. 근데 저 반품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네, 저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특징이 있을 겁니다. 그 특징을 잡아서 비즈니스에 녹여내는 겁니다. 그 특징이 가령 예를 들어 배송에 대한 문제라면 배송 금액에 대한 문제인 것인지 배송 불만 혹은 배송 기사, 배송 일정에 대한 것인지 그럼 일정이라 하면 일정을 우리가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요렇게 접근하는 것이 기술 분석을 토대로 한 진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